안녕하세요. 기업이 알고 싶다. 공기업 편 강의를 맡은 양민희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정의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의 특징 및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면 진출하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 네, 그래서 대학원은 국내에 있는 대학원, 그래서 일반 대학원, 지금처럼 대학을 다니시는 것처럼 대학원에 가서도 동일하게 공부하시는 거고요. 특수대학원들은 주말에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회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갈 수 있는 대학원들도 있고요. 아니면 로스쿨이나 이런 것들,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것들도 특수대학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영어 성적, 그리고 내가 왜 대학원에 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뭘 공부하고 싶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학업 계획서 같은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 필요하고요. 면접도 보고 시험도 치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취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스타트업, 공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공기업도 다루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도 다루죠, 따로. 오늘 여기에 지금 제 화면에는 외국계 기업이 따로 없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보통 취업이라고 한다면 영어 성적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고, 직무 관련 경력이나 자격사항 같은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창업을 하는 형태로도 진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 창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아이디어 창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동아리 같은 데 가서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거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건데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런 분야에 이런 일을 조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업을 만드시는 거고요. 그 직업에서 첫 번째 종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도 다 진출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업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공기업을 가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기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정부의 투자, 그리고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의 숫자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맨날 아니고요. 매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공기업은 알리오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알리오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알리오 안내가 있습니다. 알리오 안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공기관 현황 정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 현황 정보를 클릭하시고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시장형 공기업은 13개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소속, 국토부 소속 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 해서 19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가지고 어디에 소속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 국토부 소속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여기 소속이 되어 있네요. 네, 보시면 그래서 기금관리원 준정부기관이 11개 그리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44곳입니다. 네. 보시면은 되게 많은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몇 개다? 327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공기업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네. 웬만큼 잘못해서는 잘리는 일이 없어요. 내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60까지. 그래서 내가 다니고 싶은 기간까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언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야 되나, 회사에서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자,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조직 안에서 나랑 되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 걸 의미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은. 고용의 안정성의 다른 이면, 맞지 않는 누군가와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성별, 학교 이런 거 다 가리잖아요. 나이 이런 거 다 가리고 채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공기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 제공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매력적인 걸로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또 공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반 기업에 비해서 낮은 업무 강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불복입니다. 공무원도 고용의 안정성이 있고 업무 강도가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접해서 알지만 복지 공무원 업무 강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복지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 상당히 높습니다. 워라밸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 따라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어떤 직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 업무 강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네, 이거 분명히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업의 특징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기업은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공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시장형, 준시장형 이렇게 다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복지제도나 그리고 연봉,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공기업을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공기업을 갈 건지 이런 선택하시고, 그 종류의 공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공기업이 맞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공기업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기업은 대부분 지역 순환 근무를 합니다. 제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 곳을 지원을 했어요. 혹은 제주도에 있는 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공항공사를 놓고 봤을 때 한국공항공사는 제주도에도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김해, 정확하게 여기서 김해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공항이? 사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도 있고 공항이 전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주도를 지원해서 썼어요. 근데 순환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3년을 근무하고 발령이 광주로 났어요. 그럼 광주에 가서 3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거 체크를 조금 해 주셔야 하고요.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낙동강의 수질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이 있는 공기업이 있는데 그 공기업의 위치는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내도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꼭 사람을 채용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채용을 한다고 이제 면접을 보러 와서 거기에 오다가 지쳐서 면접 보고 나서는 합격을 하더라도 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에 사는 경험을 하고 혹은 도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서 시티즌으로서의 삶을 꼭 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반 기업보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자, 지금 일반 기업들은 뭐 직급도 없애고 님 호칭으로 뭐뭐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면은 영어 이름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조금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과 시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하나 공유해 드리면 그 친구가 모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의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찻잔 세트 있죠. 차 받침이랑 되게 클래식한 이런 컵에다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되게 되게 혼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예로 작은 예를 들었는데 모든 거에 있어서 그 완벽한 세팅과 그 철저한 이런 규칙이 존재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곳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안 맞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NCS 기반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가끔 학생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공기업을 갈 것인지 일반 기업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 두 개를 다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거하고 NCS 기반 채용을 하는 공기업을 준비하는 거는 100m를 주력으로 뛰는 선수가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도 같이 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종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을 준비하는 거하고 NCS랑 인적성이랑은 좀 달라요, 내용이. 기간마다 NCS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 채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공기업을 선택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 기업을 선택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채용 정보를 조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를 찾는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잡알리오라는 사이트에서 채용 정보를 조금 찾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근무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등록일을 언제 등록했는지를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이내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채용 분야 어떤 분야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채용 분야 사업관리 분야인지 뭐 어딘지 쭉쭉쭉 우리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는 내용들이 제주도로 검색을 했는데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적합해서 한번 클릭을 해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채용 분야가 사업관리랑 경영회계, 사무, 환경, 에너지, 안전, 연구 분야를 채용을 하는데 고용의 형태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은 여러분 아시죠? 네. 정식으로 계약하는 겁니다. 계약직은 일정 기간 다니다가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그 조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인력이냐, 누가 출산휴가를 가서 그 자리를 메꾸는 거냐, 그럼 보통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의 형태로 많이 뽑습니다. 이건 그런 거 아니고 정규직 형태라는 거예요. 학력 정보는 학력은 무관하대요. 대졸이나 대졸이면 된대. 그렇게 써 있어. 그렇게 그죠? 채용 부분은 신입하고 경영고 다 뽑나 봅니다. 근무지는 쭉 나옵니다. 채용 인원은 너무 약소하네요. 한 자리 숫자입니다. 2명을 뽑는답니다. 우대 조건은 이건 거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은 이 모집 공고, 채용 공고를 잘 열람하시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하세요.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셔서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산점 받고 안 받고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하셔야 되고요. 우대사항에 보면은 지역 인재, 경력 단절 여성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차는 2차, 3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원문을 조금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직무기술서, 입사 지원서, 공고문 이렇게 원문 URL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클릭 한번 해보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연결이 다 되니까 저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공고를 다 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기업 분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업 분석의 내용을 조금 찾으려고 하면, 아까 우리 처음에 안내드렸던 알리오라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경영 공시 이거를 조금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아까 처음에 봤던 한국생산기술원의 정보를 찾고 싶어요. 그럼 저기다가 이제 검색어를 넣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생산기술원에 대한 이 기관별 공시로 이제 연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무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여기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나오고 통합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경영 공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경영 공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관장이 이제
수정이 됐나 봐요. 선임이 돼가지고 바뀌었네요. 네,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바뀌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간 설립일은 89년에 설립이 됐대요. 89년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근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 기간을 국가에서 왜 설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나오고 설립 목적도 나오고 홈페이지 어디고 주무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본사가 충청도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네요. 기간의 연역은 뭡니까? 역사입니다. 네, 역사. 네,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임직원 수 뭐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정규직은 얼마나 되는지, 무기계약직도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나 되는지, 뭐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남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일반 기업들도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규 채용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요. 몇 년도에는 몇 명 뽑았고 몇 년도에는 몇 명 뽑았는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네. 네. 많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안 뽑네요. 정말 많이 안 뽑네요. 18년하고 19년은 조금 많이 뽑았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자리 숫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입사원 초입, 우리가 궁금해하는 연봉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기간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공기업 적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시면은 요약 손익계산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나오죠. 매출액,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리고 총 수익이 얼마고, 총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수입 이만큼 벌어들였는데 비용으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실제로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냐,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지금은 이제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형 공기업 말고는 대부분이 네 이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국가기관이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해서 이제 설립된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기업의 이런 손익계산서 보다가 공공기관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조금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경영공시에서 뭐 다른 주무부처별로도 검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검색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꼼꼼하게 검색하셔서 원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NCS 기반 채용이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문제도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 대한 내용들도 열람하실 수가 있고, 공정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책 판매하거나 하는 분들이 자료를 어디서 얻느냐, 여기서 다 얻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거 조금 안내를 드리고요. 경영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에 대한 거. 그래서 필수 자격 요건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사, 국어능력, 뭐 IT 능력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직무에 가시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붙는 거, 플러스가 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서 공기업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세트 상품으로 조금 해드리면,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시험 문제도 볼 수가 있고, 뭐 정답, 그리고 자료실에 보시면 시험 문제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서류 전형이나 면접 시험 일정 같은 거, 채용 공고사항, 시험 공지사항 이런 공무원과 관련된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전체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는 곳이 인사혁신처 사이버고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뭐 채용이 얼만큼 됐는지 뭐 이런 거 그래프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는 국가직렬 외 지방직도 있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국가직 외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은 접수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웹사이트 존재한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지방 공공기관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주도도 지방이죠. 네.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지방으로 표현을 하면 클린아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또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를 이거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알리오에 가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클린아이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클린아이는 목적성이 지방 공공기관 을 주로 타깃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방 출자 출연 기간 해가지고 그 알리오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의료원, 제주연구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도 테크노파크, 뭐 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재단 이랬잖아요. 이거 다 공공기관이에요. 지방 공공기관.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이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클린아이 자플러스에 들어가시면 채용 정보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그래서 자말리오도 알고 계시고 클린아이 자플러스도 알고 계시면 유용하겠죠. 그리고 내가 공공기관, 뭐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그냥 일반 사기업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조금 마음이 쏠리는 것 같아. 근데 정확하게 결정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냥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걸로는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방법은 둘 중에 조금 더 호감이 가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채용 정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휴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조금 해보시면 내가 공직에 좀 맞는 사람이구나.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기관에 좀 맞는 사람이구나.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 맞구나. 이런 것들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6개월을 투자해서 그걸 알게 되면 괜찮잖아요. 근데 뭐 공무원 공부를 2년, 3년, 뭐 공기업 준비를 2년, 3년 했는데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달라. 그래서 1년 이내에 탈락하는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보시면 훨씬 더 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채용이 1년에 한 번만 있는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의 규모도 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은 변동 상황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제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를 하다가 시험이 잘 안 돼서 채용 시장으로 일반 기업에 가겠다고 돌아온 친구들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년이고 8년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런 일자리,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일자리하고 잘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거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기업이고 공무원이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때도 공부가 힘들었는데 그때는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잖아요. 근데 뭐 재수도 재수학원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혼자서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다.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빠르게 합격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목표의식이 강한 친구들이 빨리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업 한번 해볼까? 공무원 준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 있는 기간을 도전을 하시면 3번만 도전을 하시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게 맞는지 선택 잘 하셔서 원하는 쪽으로 진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